먼치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현대와 무림 세계를 오가는 혈마고 교주의 애절한 이야기 마검왕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에서 고등학생이었던 정진욱, 평범하기 그지없던 진욱은 방 안에 있던 거울을 통해 무림 세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혈마고의 건마를 마주하게 돼서 그의 내공과 무공을 전수받게 됩니다. 무림 세계에서 1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현대에 왔을 땐 거울에 들어간 시간 그대로였는데요. 이런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학교에 등교하게 된 진욱, 일진들의 답없는 행동을 보고 참다가 결국 친구들까지 말려들어 참교육에 나섭니다. 무궁으로 쉽게 일진을 때려잡은 진욱은 1년의 공부액을 채우기 위해 다시 무림의 세계로 갔는데요. 건마가 죽고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 누군가 진욱에게 말을 겁니다. 그 정체는 바로 혈마고의 우후법 후궁이 얼마. 그는 진욱에게 건마에 관한 모든 얘기를 듣고서 건마의 젊은 시절과 닮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손자로 착각하여 진욱을 기절시키고서 어딘가로 데려갔는데요. 그 장소는 바로 혈마고가 다스리는 마을. 죽은 혈마고 교주 건마의 뒤를 혈마고 장로가 아닌 진욱이 계승해야 했기에 그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진욱은 아무런 일 없이 무사히 혈마고 교주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영웅서사의 이야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 재밌습니다. 기연을 통해 스승을 만나 힘을 얻고 그 과정에서 성장을 통해 얻은 확고한 자리,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연인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매력 덩어리였습니다. 삼류 웹소설 작가의 예비신 육성 과정 이야기, 일신상의 이유로 잠시 휴재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게이트와 만물이 나타났고 이능을 각성하여 맞서 싸우는 헌터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런 일상이 된 세상 속에서 카페에서 글을 쓰는 삼류 웹소설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율신. 작업하다 집중이 안 된 일신은 휴대폰을 만지다 본 적 없던 게임 어플을 누르게 됩니다. 흔하게 널린 양상형 게임 같은 어플로 보였는데 화면 속 개미를 손가락으로 누르자 개미가 죽으면서 알 수 없는 코인을 내뱉게 됩니다. 그걸 보자 일신은 헌터 능력을 각성했다고 생각해서 이능적성 검사를 받았는데요. 일반인과 다를 거 없는 G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와서 작업하다 잠든 일신은 자꾸 울려드는 스마트폰에 화가 나서 개미를 마구 죽였습니다. 덕분에 업적을 얻은 일신은 알림을 확인하고서 호기심을 못 참아 신의 상점을 오픈합니다. 그 상점은 다름 아니라 고위급 헌터가 쉽게 열지 못했던 헌터 상점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읽을 수 없어 불평하던 일신에게 신의 상점이 권능을 사라고 권유하는데요. 그 권능을 구매하자 잠깐의 고통이 따랐지만 신의 상점의 아이템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값싼 신의 검지를 구입하게 된 일신, 검지 하나로 모든 걸 킬 수 있는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과연 삼류 웹소설 작가 일신은 예비신으로서 능력을 각성할 수 있을까요? 흔하게 널린 양산형 작품 속에서 조금 특이한 설정을 가진 작품입니다. 그 특이한 설정을 활용한 이야기 내 흐름은 충분히 독자를 사로잡을 만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뱀파이어에 대항할 인류 최후의 시체기사 이야기, 시체기사 군터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이 모든 걸 지배했던 세상에 뱀파이어가 등장하자 오만했던 인간들은 뱀파이어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한없이 강자였던 인간은 약자로 전락하여 뱀파이어들에 의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보루만을 남긴 채 방법을 강구하던 인간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인간이 아닌 상대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인간이어선 안 된다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시체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228전 228승 무패의 검투사 군터. 그는 끝까지 싸우다 선체로 죽었는데요. 어느 한 무리가 그를 발견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시체 기사로서 말이죠. 동력 인간의 생명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군터. 아리엔에게 현 상황에 관해 듣고서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그 순간 하급 뱀파이어 무리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뱀파이어를 막을 수 없기에 겁을 먹던 상태. 아리엔만이 혼자 나서서 시간을 끄는 동안 군터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팔다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뱀파이어는 아름다운 아리엔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주인이 좋아할 거라며 얘기하던 중 팔다리가 붙여진 군터에 의해 상황이 역전됩니다. 과연 시체기사 군터는 인류를 말살하려는 뱀파이어를 척살할 수 있을까요? 다크 판타지 특유의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희망적인 주인공을 토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뇌절을 하지 않고 조금씩 빌드업하면서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지 정말 기대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영웅과 혼자 살아남은 마왕을 준 삼류 악당의 착각 이야기, 영웅과 마왕과 악당 소개하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악의 조직에 진입한 세레나. 1훈련관에 배치받고 싶었으나 5훈련관에 배치받게 됩니다. 처음엔 실망이 가득 찼지만 악당이 선보인 말과 행동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작 악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레나를 조지기 위한 행동임에도 말이죠. 이런 착각 속에서 훈련을 끝마친 세레나는 지나친 강도의 훈련 후유증으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어깨를 다친 악당이 그녀를 방에 데려다 줍니다. 악당은 자기를 힘들게 한 세레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뒤적였는데 명문 건강
무언가의 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악당은 깨어난 세레나를 마주보고서 그녀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거짓말이 통하면서 세레나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된 악당. 다음 날부터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온갖 악행을 부리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런 악행 속에서도 영웅답게 모든 걸 극복한 세레나는 다른 교관에게 정체를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레나는 교관을 죽이고 조직에서 도망쳤는데요. 악당 또한 자신이 조직에게 버림받을 거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조직원을 죽이면서 도망친 그녀와 그녀를 찾아간 악당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과연 악당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판타지와 착각물의 조합을 맛있게 버무린 작품입니다. 주인공 악당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그 상황이 다른 주인공 성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몰입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마왕도 영웅과는 다른 매력이 있으니 좋았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최강 야수의 왕이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드로이드 이야기, 서울역 드로이드 소개하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 도망쳤던 박수호, 지나가면서 트럭에 치이기 직전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크기의 동물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가 가장 처음 목격한 것은 곰과 맞서 싸우는 늑대무리였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있던 수호는 눈앞에 있는 늑대무리한테서 도망갔는데요. 도망간 곳에서 간신히 먹을 것을 찾다가 뱀을 잡아먹는 개구리를 보고선 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늑대무리를 피하는 생활이 1년이 됐을 때 상황이 변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수호를 따라다니던 새끼 늑대가 있었는데 고릴라가 그 늑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호는 보다 못해 새끼 늑대를 지켜주려다 고릴라의 힘에 못 미쳐 얻어맞고 기절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늑대무리는 수호를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수백 년 동안 늑대무리와 동고동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끝에 늑대무리와 고릴라 무리의 영역 싸움이 전쟁으로 번졌는데 수호가 전방에 나서며 활약하려던 순간 현실 세계로 갑자기 이동하게 됩니다. 때마침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최수연과 팀원이 포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수호가 포효를 내뱉으며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수호는 늑대 무리에서 벗어나 원래 세계에서 잘 적응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드로이드 소재를 나름대로 잘 살린 작품입니다. 현대 판타지에 잘 나오지 않는 소재를 거부감 없이 무난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킬링타임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신으로 훈련하고 사냥하는 꿀빠는 먼치킨 이야기, 분신으로 자동사냥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 대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정상우, 안내자의 말을 듣고 포털에 들어가자 벙커로 이동하였는데 들어간 사람은 각자 스탯과 스킬을 볼 수 있게 각성하게 됩니다. 상우 또한 예외는 아니었으며 상태창을 확인하고서 스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가 얻은 스킬은 분신술. 이전에 다른 사람이 환영 분신술이 안 좋다는 걸 알려줘서 안내자와 상우의 반응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벙커를 벗어난 상우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자기 스킬을 써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알몸 상태의 분신을 본 상우, 분신을 직접 만져보고 행동시키면서 뭔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상우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분신을 시켜 운동을 한 결과 스탯이 오르면서 살이 저절로 빠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환영 분신술과 차원이 다른 효율을 보여주는 스킬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며 사령관처럼 머리만 쓰고 모든 걸 분신에게 맡길 작정이었습니다. 과연 분신 스킬을 얻은 상우는 어떤 식으로 극한의 효율을 뽑아낼까요? 기대하지 않았었지만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의외로 부족한 점이 없었으며 무난함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니 양산형 작품 중에서도 괜찮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